천일문 Grammar Level 1 Chapter 8 여러 가지 문장 종류의 Unit 2 의문사 의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의문사와 의문문을 좀 따로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저희가 문장을 공부할 때 문장에는 긍정문,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이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의문문이란 질문을 하는 문장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의문문은 문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다. 자, 동사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두 가지 있죠. 비동사 나오는 거 그리고 일반 동사 나오는 거. 그쵸? 이 두 가지의 의문문은 조금 다른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긍정문에서는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쓰지만 의문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잖아요. 비동사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죠, 여러분? 비동사를 앞에 쓰고 주어를 뒤로 쓰고 물음표 해주고.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동사와 주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do나 does나 did, 두더지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죠. 얘네를 써주고 주어를 써준 다음에 동사 쓰고 물음표. 이 부분은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 배우실 때 이미 배우셨던 부분이에요. 유닛 1 and 2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이 의문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유닛 1하고 2 다시 시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의문문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의문사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의문사는 상대방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라고 끝나죠? 이 사라는 거는 품사의 사와 똑같은 거예요. 품사들은 전부 다 또 사로 끝나죠.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다 사로 끝나요. 이 사로 끝나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단어를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단어냐? 의문, 궁금한 거죠? 궁금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의문사라고 부른다. 그럼 그 궁금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저희가 이 육하 원칙이라고 배우는 이 6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니까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는 없겠죠. 각 의문사가 묻는 정보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일반 동사 의문문이에요. Do you know him?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저 애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 대답은 어떻게 해요? 응, 알아. 아니, 몰라. 둘 중에 하나로 하겠죠.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제가 의문사 하나 붙여볼게요. 어떻게를 한번 붙이면 How do you know him? 이번에는 그를 알아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는데 응, 아니?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아, 뭐 예전에 나랑 같이 친했었어.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었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일반 의문문이고요. 이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인데 그럼 의문사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 또는 조동사의 의문문 맨 앞에 의문사를 써서 나타내시면 돼요. 자, 비동사 의문문은 비동사로 시작하고 주어 써주고 물음표라고 말씀드렸죠? 그 맨 앞에다가 의문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who를 써서 Who is your English teacher? 당신의 영어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면 그게 주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your English teacher이 주어가 되겠네요. 자, 일반 동사 의문문은 우리 어떻게 만들어요? do, does, did 상황에 따라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써주고 주어 써주고 동사 원형 써주고 물음표 그 앞에다가 의문사를 쓰면 의문사 의문문이 된다.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라고 물어보죠.
당신은 무엇을 먹었나요? 점심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의문문은 조동사 먼저 써주고 주어 써준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물음표 써주는 형식이고요. 그 앞에 의문사를 써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볼 수 있죠. Where can I find the toilet?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나요? 화장실을요? 라고 물어보죠. 만약 여기 where를 빼버리면 여러분 Can I find the toilet? 제가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쵸. 찾을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너무 복잡해서 못 찾으실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이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는 yes or no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를 써서 어디에서 제가 화장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화장실 어디에요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의문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걸 영어로 하면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여러분 이 6가지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의문사가 근데 가끔 주어 역할을 할 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주어가 다 따로 있죠, 여러분. Your English teacher, you, I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를 따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 6개의 의문사는 모두 주어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6개가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문사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인데 누구랑 누구냐? 바로 who 그리고 what이 되겠습니다. who와 what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주어로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who와 what이요 주어로 쓰이면 당연히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바로 써주시고 동사를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주어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가 주어니까. 의문사를 꼭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말은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할 수도 있다. 현재형에서는. 과거 미래에서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who, 누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동사 붙였고요. 자, 뭐를 알아요? the answer, 정답. 누가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2번째 문장은 what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what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있는 이가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주어는 made you, 당신을 만듭니까? 무엇이 만듭니까? 어떻게? so angry, 화나게.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는 what made you so angry 이거예요. 그러면 what do you make? 여러분 이런 문장도 보신 적 있잖아요. 그쵸?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what이 주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you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주어인지. 여기에 뭐 나왔어요? do 나왔죠. do, does, did 쓰면 뒤에 뭐 온다 그랬어요? 주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do, does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 동사 보세요. 동사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렸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의문사는 뭐가 되는 거다? 주어로 쓰이는 거다. 여기서는 그래서 what이 주어라서 무엇이 당신을 만듭니까? 여기선 당신은 목적어로 쓰였어요. 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요? 당신은 무엇을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을이면 제가 뭐라 그랬죠? 목적어라 그랬죠? 이 문장에서는 what이 목적어로 쓰인 거고 you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2부분은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꼭 선생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6에서는 이제 what 의문문이 나올 건데요. what은 무엇, 무엇이, 무엇을의 의미로 주로 사물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주어로 쓰이는 거고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면 목적어로 쓰이는 거. 방금 위에서도 설명드렸죠? 자, 첫 번째 문장. What is your favorite food?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정답은 yes or no가 아니라 I really like noodles. It's pizza.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 What was she talking about? 그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she 주어 써주시고요. 비동사 써주시고 나머지 붙인 다음에 she was talking about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돼요. Her friends. What will you do on Saturday? 토요일 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주어 you 앞에다가 써주면 되죠. 너라고 물었으니까 답은 나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will 썼기 때문에 I will. 뭐 할 건지가 이제 궁금한 거니까 요거에 대한 답. Go to see a movie.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what과 do가 나오면 여러분 이 do를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할 것인지 바꿔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요거는 이제 과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will 대신에 did를 쓴 거고요.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last를 써서 저번 주말에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네요. I traveled to Busan. 부산에 여행 갔었어. 라고 물어보고요. 당연히 did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과거로 해주고 will로 물어보면 will로 해준다는 거 이거. 그리고 was로 물었기 때문에 여기도 was로 대답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시제 그리고 사용되는 동사 잘 맞춰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은요. what 뒤에 명사를 붙여서 나타내는데요.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나타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니? 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what 뒤에다가 명사를 써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I like rap music.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point 7에서는 이제 who, which, whose 의문문을 보게 될 건데요. who라는 거는 누구, 누가, 누구를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누가로 해석이 되면 이제 주어로 쓰였다. 누구를 이라고 하면 목적어로 쓰였다라는 거 what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문 볼까요? Who is that boy over there? 저 남자애 누구야? 저 소년 누구야? 저쪽에 있는? 이라고 물어보죠. 그럼 답은 is my brother. 누구인지 대답해 주면 되고요. 위치는요. 사실은 육하 원칙에 항상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위치도 약간 무엇이라고 물어를 보는 건데 그냥 what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좁아요. 어느 것, 어느의 의미로 두 가지 이상의 정해진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그때는 which를 쓴다. 그리고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which color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색을 이라고 해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명사 앞에 which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예문 볼게요.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래서 뭔가를 더 좋아하는 거. 왜냐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which는 better이라는 표현이랑 잘 어울려요. Pants or skirt? 그래서 바지가 좋아? 아니면 치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I like pants better. 그러면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Which color do you prefer?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 선호하는 것도요. 정해진 것들 중에서 하나 더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hich와 잘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I prefer blue. 그래서 나는 파란색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whose는요. who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다른 게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 누구의 것, 누구의 라는 의미로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which랑 whose는 이제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선 그냥 쓰였죠. Whose are these glasses? 그럼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안경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안경은 항상 복수 형태로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경은 내가 하나의 안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경을 나타낼 때는 항상 glasses라고 해주셔야 되고 모든 부분은 다 복수 형태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They're mine. 내 건데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도 복수로 물었으니까 복수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게 자연스럽겠지만 영어로는 그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Whose idea is this? whose가 형용사처럼 써서 아이디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It's Dan's idea. 이것은 댄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아까 위치를 설명할 때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에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what은 여럿이나 정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묻는 반면에 위치는 한정된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딱 정해진 범위에서 어느 것인지를 물을 때 쓰시면 돼요. What fruits do you like? 그러면 과일 너무 많잖아요. 그 과일 정해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어떤 과일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Which fruit do you like better? 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범위를 보통은 정해줘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쓰시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위치를 쓰실 거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pples or oranges라고 그 선택 범위를 딱 정해줬죠. 자, 포인트 8에서는 where, when, why 볼 건데요. where는 어디, when은 언제, why는 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얘네는 그냥 간단해요. 뭐 주어로도 쓰이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써주시면 돼요. 어디, 언제, 왜. Where do you live now? 당신은 어디에서 삽니까? 지금. 그럼 난 어디서 사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죠. I live in Seoul.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It's November 9th. 11월 9일입니다. Why were you late today? 오늘 왜 늦으셨어요? 왜? 자, 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cause로 우리 대답 많이 하죠. 근데 생략은 가능해요. 여기에서 나오죠. 생략이 가능하다고. Because I missed the bus 하셔도 되고요. I missed the bus. 그냥 이렇게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버스를 놓쳐서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문사 6개 중에서 5개를 받고 how가 이렇게 좀 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how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떻게 어떤의 의미로 방법, 수단, 상태 등을 묻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how do you go home? 어떻게 집에 가요? By bus. How was last winter vacation? 작년 겨울 방학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It was very exciting. 그러니까 어땠냐? 어떻게? 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금 항상 사용을 하잖아요. how는. 근데 how는 그 외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따로 보는 거거든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쓰여서 얼마나 뭐뭐하게 라는 의미로 정도나 수치를 묻기도 해요. how 뒤에 many를 붙여서 how many. 그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당신의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There are 30. 30명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고요. how 뒤에 often을 써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 라는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죠. 얼마나 자주 do you talk to your parents?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죠. 이때는 어떻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쓰여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 나와 있죠. how many, 얼마나 많은. 그리고 how much도 얼마나 많은인데 many는 셀 수 있는,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거. How old,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 How big, 얼마나 크니. How heavy, 얼마나 무겁니. How long, 얼마나 기냐. 이거는 이제 길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How tall, 얼마나 키가
큰지 혹은 높은지,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far, 얼마나 먼지, how good, 얼마나 좋은지. 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로 해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뒤에 유닛 엑서사이즈 있죠, 여러분? 유닛 엑서사이즈 풀어 오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잘한 체크업들도 전부 다 풀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